예술의 전당 예술사업본부장님의 인사말과 그리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 대사님의 인사말, 그리고 간단한 구태환 연출님, 정영숙, 하성광 배우님의 소개와 간단한 공연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예술의 전당 예술사업본부장 전혜영 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용아. 안녕하십니까. 예술당의 예술사업본부장 맡은 전혜영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 예술당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세큐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요한 세계의 중요한 작품들을 소개해오고 있는데 올해의 마지막 작품의 고모를 찾습니다라는 캐나다의 그 작품을 소개를 드립니다. 이 작품은 캐나다의 모리스 페니치라고 캐나다에서 국민 작가이자 연출가이기도 하고 배우인 분인데요. 그분의 그 작품인데 제가 이 대본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울 수 있는 내용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다는 생각을 들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연극, 이 해외 연극은 거의 유럽 쪽으로 이제 많이 치중이 돼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예술현장에서는 북미, 남미 이렇게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의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작품도 그 중에 하나로서 캐나다의 작품을 흔히 소개되고 있지 않은 캐나다의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 작품에 정말 무대에서 보시기 힘든 배우분들께 소개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구태환 연출 그리고 정영숙 선생님 그리고 하성광 선생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영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극 고모를 찾습니다는 무려 26개의 나라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극 고모를 찾습니다가 캐나다 원작 작품이라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라이센스 극의 대다수가 이제 영국과 미국 작품인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연극 고모를 찾습니다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되는 것은 이제 우수하고 다양한 행복을 관객 여러분들께 선보인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캐나다 작가 모리스 페니치의 작품이 예술의 전당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선뜻 후원을 결정해 주신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에리 멀시 대사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His Excellency, please.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대사 에릭 월시입니다. 오늘 기차 간담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Thank you all for taking the time out of your very busy schedules to attend the press event for Vigil today, a classic black comedy by Canadian star playwright Maurice Panich, who has won the Governor General's Literary Award for drama twice in Canada. 예, 우선 바쁘신 와중에 캐나다 총동문학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캐나다의 스타 작가이죠. 모리스 페니치의 작품을 소개하는 프레스 이벤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I'm so honored to have with us today Mr. John Hayon
from General Director of Art Management at the Seoul Arts Center, and to have not only the director of the play, but the two stars of the play, the famous Korean actors, with us today. 예, 오늘 정말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술현당 전혜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작품의 연출가뿐만 아니라 워낙 유명하신 그 두 배우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It is very timely for this great Canadian play to get its Korean premiere next month at the Seoul Arts Center, which is itself one of the most prestigious and influential art centers in Korea. 이번 캐나다 연극이 이제 다음 달부터 한국의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우리 기관인 예술현당에서 이렇게 초연을 하게 되어서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Korean audience might be used to seeing foreign plays, but we'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Canadian premiere in Seoul. And we're very proud that the Seoul Arts Center has decided to present Vigil as part of its own production series. 예, 한국 관객들은 이제 외국 희곡 작품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캐나다 작품을 만나는 기회는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술현당의 기획 공연의 일환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캐나다 연극 비질이 선정된 것, 고모를 찾습니다. 선정된 것은 너무나 저희로서는 의미 깊은 일입니다. I'm confident that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further artistic and cultural collaboration between Canada and Korea, and that it will serve as momentum for many more Canadian works to be introduced to the Korean audience. 이번 이렇게 캐나다 작품을 통해서 캐나다와 한국의 문화협력 예술 관계가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캐나다 작품이 한국 관객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In closing, let me thank one more time the Seoul Arts Center for introducing this acclaimed Canadian playwright's work to Korea, and also express special thanks to the three remarkable artists that are here with us today.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술연당의 캐나다 희곡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뛰어난 이 세 분의 예술가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더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캐나다와 한국의 문화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의 전당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고모를 찾습니다의 연출, 박태환 연출님 잘해주셨고요. 연극 고모를 찾습니다로 첫 2인극에 도전하시는 정명숙 선생님 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극 고모를 찾습니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성광 배우님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박태환 연출님부터 간단한 소개와 이제 연출님의 경우 공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두 배우분들은 맡은 캐릭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고모를 찾습니다의 연출을 맡게 된 구태환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은 앞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캐나다의 국민작가 모리스 페니치의 2인극입니다. 많은 장면들로 연결되어 있고 낯설게 우리에게는 고모라면 좀 친숙하지 않은 어떤 친척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모가 오히려 엄마와 이모가 더 친숙한데 이제 고모를 찾으러 이렇게 고모의 임종을 기다리는 여기까지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작품의 그레이스 고모 역을 맡게 되신 정영수 선생님과 또 이번에 조카 역을 맡으신 하성강 배우님이십니다. 정영수 선생님께서 간단한 발언. 네, 안녕하세요. 임종을 앞둔 정말 외로운 삶 속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고독한 아주 소외된 삶입니다. 거기서 정말 침묵으로 태어나는 그레이스, 할머니 역을 맡은 그레이스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시간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캠프는 그냥 이웃
약간 이상한 이웃 사람 같기도 한데 그 내면은 뭐 굉장히 복잡하여 알 수 없지만 부모를 찾아 헤매는 게 이게 이제 이웃에 대한 관심에 대한 얘기 아닌가 싶고요. 서로 관심 갖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인물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제가 기본 질문을 드린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연출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왜 이모도 아니고 고모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왜 고모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품과 연결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작 제목은 이제 비질이라고 임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 내용은 고모를 찾는 이제 고모의 임종 소식을 듣고 고모가 보낸 편지를 받고 고모를 찾아 30년 만에 고모를 찾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왜 그 많은 가족들이 있었을 거고 친척이 있었을 텐데 그 조카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가족이 해체되고 그 고독화되고 고립화되어 있는 모습의 단면을 이 두 배우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모가 아닌가.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그 우리는 이모 혹은 엄마 이게 모계 사회 모계에 의해서 길러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서양도 마찬가지일 텐데 고모랑 굉장히 멀리 있는 가까이 보통 하기 어려운 그런 분인데 그분의 임종을 뭐 고모의 뭐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은 이제 혈육 이 조카가 고모로의 임종을 이제 맞이하러 간다는 그 내용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연극 고모를 찾습니다가 한국 프로덕션으로는 초연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객들한테 어떤 의미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항상 전 작품을 하면서 특히 연극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수용해서 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작품이 단순히 어떤 문학성이 있고 좋은 작품을 한 데 의미를 거기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고 또 이거를 거울 삼아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작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정형숙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테지만 대사가 캠프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그래도 동일한 에너지로 이제 극을 함께 하시는 입장이신데 어떤 것을 가장 중점에 두고 연기를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무언의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 제가 생각하기를 무언의 연기를 참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막상 부딪히고 나니까 사실 또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은 단면만을 내가 없을 때는 연기가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은 지금은 저는 무대에서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젖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 속에 푹 빠져서 그 대사를 다 알지 않으면은 제가 하지 못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연기 인생이 약 50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네. 첫 번째 2인극 도전이신데요. TV 매체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극도 지금 연습 중이신데 TV보다 연극이 매력적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TV는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그 순간을 그때 놓치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또 그러나 우리 또 TV의 지금 그 문제는 물론 이제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작품 그 인물의 분석을 하고 들어가지만은 정작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순발력으로 작품의 그거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대사도 급급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순발력으로 많이 해야 되는. 그러나 이제 연극은 안 되는 정말 그 작중 인물이라도 만드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내 그 역할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연기자로서의 도전도 있고요. 또 안 되는 역할을 또 만들어냈을 때 그 쾌감이 연기자로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한정된 그 시간 안에서 나를 다 던져서 보여야 되는 그런 연기의 진목을 보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기자들이 이렇게 가끔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그 연기 속에서 한번 정말 몸을 던져서 훈련해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성광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화제작이었던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 이후 초연 작품으로는 첫 작품이세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번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뭐 항상 처음이죠. 작품은 항상 처음인데요. 선생님 50년 연기 생활하신 선생님이 도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저도 항상 매번 도전이고요. 처음 만남이고 계속 낯설고 익숙해져가는 시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네. 되게 처음에 작품 의뢰를 받고 별로 많이 고민하지 않았던 거는 작품이 되게 요즘에 되게 이야기되어야 하겠다. 연극이 할 말이 있구나 이게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흔쾌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도전에서 그치지 않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프 캐릭터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잖아요. 굉장히 상처도 많고 어떤 면은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근데 캠프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캠프가 굉장히 성격적인 결함을 아주 다채롭게 갖고 있는데요. 얘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되짚어보면 내 안에도 그런 면면들이 조금씩 다 있었고요.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걸 극대화시키는 순서를 거치는 게 연습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저희 질문을 하시고 원하시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그쪽으로 다시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수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고독사라든가 노인 빈곤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접점이 실제로 있으신지 그냥 배우시니까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연기로 이걸 도전하시는지 아니면 주변에도 많이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시나리오를 읽고 출연하시게 된 이 연극의 매력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네. 저는 시아버지도 한 10년간 모셔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같이 사는 안에서도 저희 아버님의 외로움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핵가족으로 된 것도 물론이지만은 안에 살면서도 바쁜 생활 속에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누나 하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식사할 때 정도, 그 다음에 잠깐 담화할 때 이 시간이다 보면은 노인의 고독은 정말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정말 소외된 삶의 외로운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도 사실 여기는 지금 중년의 외로움이고 저는 노년의 외로움이지만은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생활에 쫓기다 보면 다 외로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겠나. 이 작품 속에서 작품을 본 사람들은 자기 삶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바쁜 사회 속에 아마 나는 외롭지 않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질문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작품의 매력은 정말 여러분 이제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정말 굉장합니다. 저도 그냥 작품을 우선 결정하기 전에 작품 볼 때에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는 반전이 탁 되면서 그 이루어지는 그 끄는 탄탄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성이 있어서 저는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정영숙 배우님께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 2인극이라는 게 사실 두 배우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사의 양도 사실 이렇게 주고받는 것보다는 캠프 역할에 조금 좀 쏠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분이 호흡을 맞추실 때 뭐 어떤 방법으로 좀 맞추고 계신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지금 캠프가 대사가 많아서요. 우선 대사를 익숙한 다음에 이제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완성을 했더라고요. 이제부터 이제 호흡의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캠프가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저 인물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저 또 할머니는 또 왜 말이 없을까? 이 같은 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자와 말하고자 하는 자가 만나게 된 것 같아서요. 그것만 뚫어내면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듣고 싶었는지, 왜 말하고 싶었는지 그 근저만 잘 찾아낸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아니, 저는 구태환 연출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기존에도 노년의 삶이 다른 작품들 많이 하셨는데 그전 작품들과 이번 작품의 차이점하고 요즘 구연출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노년의 삶 다른 작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네, 이제 여기 고모의 임종이 이제 모티브가 되는 작품이라 이제 노년의 어떤 그거를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보시면 이제 캠프의 유년 시절이 이제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까 하성강 배우님께서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격장애 유형을 막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나왔을까? 그거는 성장 환경에 이제 거의 물론 타고난 유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성장 환경이 어땠는지 고립된 성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양육됐는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제 유추가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작품이 또 건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핵가족화 되면서 그 뭐라고 할까 부모에게 제대로 양육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 그 고통, 아픔 그것이 성인이 돼서도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동시에 같이 다루고 있는 아주 묘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중년의 고독, 성장 환경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또 노인 선생님께서 이 대본을 읽으시면서 한번 제가 되게 수긍을 했는데 정영 선생님께서 이 노인이 왜 말을 잃었을까?
그러니까 고독하다 보면 혼자 이렇게 저도 살 때가 있었는데 공부할 때 20대 때 아파트에 혼자 들어가면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혼자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공부하거나 뭐 또 나가거나. 그래서 이 노인에게 누군가 말을 할 이유조차를 못 느끼는, 그래서 고립이 돼서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결론은 말을 하십니다. 캠프가 말을 하게끔 끌어내는 거죠. 그것이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최근에 이런 노년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다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그 예술, 그 연극에서 혹은 뭐 다른 장르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문할게. 정영숙 배우님에게 질문 하나만. 연극, 저는 이윤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연극을 내 프로필을 보니까 연극 많이 안 오게, 이게 세 번째 작품인데 네. 이렇게, 그리고 친정 엄마 다음에 걸린 게 탄인만이고 이렇게 네. 연극을 선택하게 이게 많이 못했죠. 네. 길게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네, 제가요, 연극을 74년도인가 처음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바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연기하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좀 이제 몰입해서 한번 빠지고 싶은 정말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은 워낙 그냥 다작을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도 없었고, 왜냐하면 연기자는 연습 기간이 있어야 되고 공연 기간에도 그냥 몸딱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혀 가지질 못하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되고 정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얻었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인 출신 김형진 기자라고 합니다. 그 2인극이다 보면은 그 장시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구태현 연출님께서는 그 무대랑 음악을 어떤 식으로 연출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빠른 템포, 유쾌하게 관객들이 느끼는 실제 이제 체감 시간이 짧게, 대신 배우들이 그렇게 하시려면 실제로 배우들은 되게 힘드세요. 그 템포를 잡아가시려면 굉장히 더 달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특히 위트 있게 어두운 얘기를 어둡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얘기를 오히려 정반대의 방식으로, 작품이 그렇게도 쓰여졌고 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뒤에. 예술의 전당 서포터즈 김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는 공연을 보면은 3번 정도 보게 되는데요. 구태원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게 특별하게 2인극이니까 이제 첫 공을 보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각자의 중심에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공연이 있고, 그리고 또 결과가 똑같아지는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들 같은 작품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안경을 이렇게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어떤 그 시간의 차이를 주는 그런 어떤 그 소품의 팁이 있는데, 여기 혹시 어떤 그런 소품이나 그런 연출, 어떤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좀 더 전문적으로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노년에 대한 고독된, 고립된 삶의 모습이 전면으로 드러났고요. 근데 후면으로, 배면으로 그 찾아온 캠프의 삶이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고립되어 있고 고독하고 또 친구가 없고.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대화할 상대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 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고모를 찾아와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하고, 한 분은 열심히 들어주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3번 정도 보신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컨셉은 이제 소품 중에 소품의 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품이 약간 스포일러가 돼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몇 개가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할머니와 할머님이 저를 양육했는데 어릴 때 그리고 저 또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혼자 거의 정년퇴임 되시는 교수님 댁에 몇 번 찾아가게 되면 그 노인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퇴적되어 인생을 거듭하면서 수십 년간 퇴적되어 온 물건들이 있어요. 치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더럽고 이런 차원이 아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대에 어떻게 잘 구현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문화뉴스 장미리 기자입니다. 저는 정영숙 배우님과 하성광 배우님과 함께 질문인데요. 최근 영화 중에 죽여주는 여자가 개봉했었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도 노년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웰다잉이나 이런 쪽에서 작품을 많이 다뤘거든요. 소재를 다뤘는데 이 두 배우님이 생각하는 이 작품도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두 배우님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죽음의 숙제 같아요. 숙제 같고요. 알 수 없음이 주는 답답함이 있긴 한데 죽음도 어찌 보면 삶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계속 저한테 살아있고 남아있고 그러다 보면 죽음이 어떤 끝인지 어떤 시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명확해지면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 입장은 우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저는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픈 것도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음도 다 누구나 겪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시아버님도 모셔봤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는 걸 다 봤는데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신앙을 가지고 그래 나는 죽으면은 잘 대비를 하고 산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